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권 로또 청약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포동 신반포 15차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이 신청한 금액은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대 중반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사상 최고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월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기 주거지로 옮기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송파와 성동, 마포 등 선호 지역에서 손바뀜이 활발한 게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대단지에서조차 영건 사례가 속출하고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들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 화성이나 수원, 또 충청도 일부 지역, 천안 등에서 다시금 갭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다시 갭 투자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GTX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이 갭 투자가 늘어난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역시나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은 어딘가에 좀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임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더운 날씨의 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실 부동산 고민 해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도움되는 그런 부동산 관리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어디가 좀 성공한다, 투자 성공한다, 여기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눈치를 좀 챌 수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좀 투자해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실상은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1대1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철산동 13단지 28평 아파트를 29년째 보유하고 지금 서울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네. 예, 요즘 전세금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건축비 논란 등 분담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하게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게 맞을지. 보유하다가 입주할지 아, 아니면은 그냥 매도 후에 그냥 네. 노후 자금 있는 거 털어갖고서 어, 그냥 좀 서울에 조금 그래도 신축에 준하는 아파트로 아, 이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고민 중인데요. 또한 네. 그 철산 아파트에 대한 좀 애착이 좀 있어갖고 매도하지 말고 아예 서울에 그 아파트를 그냥 구입했다가 네. 1가구 2주택으로 네. 나중에 이제 재건축 완성 시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완공되면은 팔아서 분담금을 이제 낸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냥 함께 사는 그 자녀들한테 네. 공동으로 좀 싸게 매각해서 아예 아. 재건축 혜택을 기대할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 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민 그래서 많이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광명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어지신 건데 그렇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쭉 가져가느냐 그래서 자녀와 함께 좀 명의를 바꾸면서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재건축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걸 매도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느냐 예, 어쨌든 예. 어느 게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인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철산 주공 예. 13단지를. 예, 예. 몇 년 보유하셨다고요? 29년이요. 29년이면 지금 1995년이네, 그죠? 예, 예, 예. 네, 꽤 오래 갖고 계셨고요. 예. 얘를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재건축 기대심 때문에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뭐 갈아타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뭐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확정 고시된 거는 아시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예, 지난달 18일 날 이제 고시가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이쪽에 이제 12단지, 13단지 다 합쳐가지고 정비 사업할 때 이제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갖고 통합으로 정비할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단계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안전 진단 그 전의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전진단은- 극초기야.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 딱 네. 발 올린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스타트 라인 상황에 쓴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급하게 마음을 뭐 요즘 뭐 모아타운이다 신통기획이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일반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실 거예요. 아,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일인 거고. 일단 뭐 다행히 제대로 그 13단지가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걷고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광명 대장이야, 대장. 예. 뭐 미래는 뭐 말 그대로 뭐 빛광의 밝을명 뭐 하여튼 뭐 진짜 이름처럼 도시 이름처럼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한데 예. 혹시 이 철산 주공 13단지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예. 갈아타실 아파트는 혹시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세요? 아, 매도한다면은 이제 그 저기 신풍역 쪽에 뭐 레이니안 신길뉴타운. 예, 신길뉴타운. 네.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하지 않고 그냥 뭐 일단 갖고 있다면은 이제 저 자금 사정에 맞춰서 그 서울 저 봉천역의 그 서울대 이편한 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 판단에는 예. 봉천동의 이편한 세상보다는 신길 뉴타운이 나을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이편한 세상은 나중에 팔아서 지금 광명으로 다시 오려고 그 안 팔고 네. 광명은 팔지를 않고 이제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예, 예. 우리가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내재된 가치는 철산주공 13단지 각 보유하신 기간도 오래되시다 보니까 정도 들 만큼 들으셨을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도 한없이 커지셨을 상황인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대외 경제 그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높을 꽃자 하나 옆에 붙으면서 유가 높지요, 환율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도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잡으려고 금리까지 또한 이 고금리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질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세가 많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물가 자체가 높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나중에 또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목소리 약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대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좋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쯤이면 시청자님 한번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이렇게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입지에 대한 차이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하위 입지보다는 상위 입지가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철산주공은 경기도 광명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얘보다 당연히 상위 입지는 영등포구 신길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길 뉴타운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광명보다는 영등포구가 훨씬 나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입주로 가는 건 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도 철산주공 같은 경우 13단지가 지금 28평하고 32평이 있잖아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28평짜리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예. 얘네들 금액 혹시 알아보셨어요? 뭐 내놓기는 8억이지만 실거래는 한 7억대 후반으로. 네, 8억에서 한 8억 5천 정도 형성돼 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자 예.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이제 제가 이 철산 주공을 직접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이제 하안 주공을 한번 따져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하안 주공을 따져봤는데 뭐 크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통합 어떤 그 지금 찾아 먹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 감안했을 때 예. 사실 공사비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오를 거라는 건 진짜 신이 아닌 이상은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상의 수치를 적용해 보고 했을 때 적어도 3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추가 분담금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8억 5천에서 한 3, 4억이 더 증감이 된다, 그러니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11억 5천에서 12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이 철산주공 13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 13단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 부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라고 했을 때 그 3억과 지금 아파트 가격 8억 5천이라고 하면 예. 11억 5천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재적인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길 뉴타운의 25평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11억 5천이야.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은 가격이면 나중에 얘 뭐 철산주공이 신축 아파트 된다라고 해도 철산주공도 11억 5천, 신길 뉴타운의 뭐 레미안 에스티움도 11억 5천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경기도 광명의 철산주공보다는 뭐 새로 아파트로 바뀌겠지만 신길 뉴타운의 신축급의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죠. 당연히 상위 입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감안하면서 하위 입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그 고민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내재적인 가치를 이거 진짜 한 29년, 거의 30년을 보유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손 떼묻고 애착 가고 그러실 거라는 거는 능히 짐작이 가는데요. 예, 예.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 추가 분담금 생각하면 가격이 신길 뉴타운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당연히 가격이 같다고 하면 신길 뉴타운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의 가격이 항상 철산 주공 13단지보다는 더 윗급의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가격 차이가 끝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얘를 매도를 하고 예. 그냥 나 추가 분담금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3억 더 해갖고 신길 뉴타운 신축급의 아파트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나중에 5년 지나 10년 지나 세월이 지나더라도 훨씬 더 높이 상급지의 장점은 뭐냐면요.
상대적인 하급지에 비해서 하락장일 때 덜 빠지고요. 상승장일 때 더 높이 빨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신길 뉴타운이 움직여야 광명 뉴타운도 움직인다라는 소리예요. 예. 뭐가 됐든 나중에 반등하고 상승장에서는 신길 뉴타운이 먼저 오를 수밖에 없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저는 사실은 이거 추가 분담금까지 물론 철산 주공 13단지가 뭐 안 좋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예, 예. 상급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얘 추가 분담금 하면서까지 지금 내가 기회에 추가 분담금 정도의 부담만을 진다고 하면 얘보다 훨씬 상위 입지에 있는 신축급의 아파트에 가갖고 뭐 재건축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더 가져가고 안정적인 가격의 흐름을 더 만끽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나중에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또 전쟁이 또 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한번 올라온 물가가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공사비 자체가 한번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예. 그게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낮아지고 그러기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이 답을 예, 예. 얘기해 주잖아요. 예. 상당히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온 물가가 예를 들어 짜장면 가격이 4,000원 됐다가 다시 경기 좋아진다고 2,800원 되고 그러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쯤이면 한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생각해서 그냥 상위 입지 가서 그거를 뭐 증여해 주실 수가 있다면 오히려 좀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고민을 지금까지는 얘를 보유하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예, 예. 이제는 상위 입지로 갈아타는 고민을 사실은 한 3대 7 정도로 갈아타기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네. 갈아타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네네. 이제 그 공동을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좀 싸게 자녀들한테 매각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전 오히려 기회를 보면서요. 예, 그냥 꼭 광명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서울 예. 순환선 내부 쪽으로 들어오셔갖고 다른 아파트를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예, 예. 사실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더 거래량이 회복해야 사실은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금액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밑으로요? 네, 네. 떨어진다고요? 네네. 아, 예. 그러니까 상황 좀 보셔가지고 갈아타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여를 예, 예. 하더라도 철산 주공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예, 예. 네, 참고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내 집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다 보면 이걸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상급지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역적으로 또 임장 활동 다니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노원구 월계동 네. 한진하나 그랑비 25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보유 상태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갈아타는 게 나은지 보유하는 게 나은지 그것 좀 문의드리려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기 월세요. 단기 월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따로 예, 따로 하고 있거든요. 임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 그럼 1주택 상황이라고 봐도 될 텐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노원구 월계동의 이 한진 한화 그랑빌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느냐 혹시 네.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좀 있을까요? 네,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예, 한 군데는 마포구 네. 마포동 황금쌍용 25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동구 암사동 암사선사현대 25평이요. 결국에 상급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느냐 아니면 말씀 주신 마포의 쌍용 황금이나 강동의 암사 선사현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느냐 갈아탄다면 네. 어디가 좀 더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계동의 한진하나 그랑비를 보유한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건데 네. 저는 갈아타기 찬성이에요.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하급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상대적으로 노원구보다는 마포라든가 강동은 뭐 당연히 상급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더 가격 저지력은 탄탄한 게 상위 입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갈아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단지 이제 황금 쌍용을 선택을 하느냐, 선사 현대를 그러니까 마포를 선택하느냐, 강동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아파트들은 실제 지금 갈아타시기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쪽으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거주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냥 투자만요. 투자만요. 네. 그러면 뭐 직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네들의 발전 가능성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으로 서울 집값은요. 누가 뭐래도 일자리가 좌우할 거예요. 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마포의 황금 쌍용 같은 경우는 뭐 쌍용 아파트 앞에 황금이라고 이름이 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좀 높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시면 얘네들은 여의도 일자리 커버하고 있죠. 네. 거기에 도심 쪽까지 도심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중요 업무 단지가 국제 업무 단지가 있을 용산까지도 다 모두 그 배후 주거 단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의도, 도심, 용산 이렇게 앞으로 짱짱한 이 세 개의 업무 단지를 이제 관할을 해 줄 건데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고덕 비지밸리라고 있지만 상당히 미약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강남권 업무 단지예요. 네. 강남 업무 단지를 커버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로 봤을 때 당연히 그래도 세 개에 있는 그다음에 이 여기에서 껴있는 여의도와 용산이라는 곳은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지가의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가치 자체가 상승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쌍용 황금은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냥 주변의 땅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세단 말이에요. 선사 현대보다는. 네. 그러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물론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뭐 한 5, 6년 더 지나면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뭐 선사현대 일단 세대수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동구에 있는 게 대단지임에는 분명한데요. 네. 용적률을 지금 너무 많이 찾아 먹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뭐 글쎄요. 근데 이제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까지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뭐 굳이 내 돈 들여서 리모델링 일반 분양분이 얼마 나오지도 않은 리모델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 일단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쌍용 황금 아파트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마포에 있는 거는 역세권 사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필지의 과반 이상이 역세권 1차 역세권 권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과반이 포함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까지를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까지 정비 사업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마포 쌍용 황금이 저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둔촌 주공 있잖아요. 네. 둔촌 주공 이제 포레원 이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서울 전역에다가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한데 그렇더라도 강동구는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완전 직접적인 영향 번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임대가부터 흔들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마포 쪽은 이 세 군데의 일자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간접 영향권 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가격에 대한 흔들림, 이 진폭 자체가 선사현대 강동구에 치우쳐 있는 선사현대보다는 마포 쌍용 황금이 조금은 그 영향권, 둔촌 주공의 어떤 공급 여파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뭐 직장이 가까운 쪽이라면 당연히 직장 쪽을 먼저 검토를 해서 할 텐데 어차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뭐 내재적인 가치를 생각해 봐도 마포 쌍용 황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말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래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보다의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는 늘 언제나 하는 게 좋다,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고 고민하고 계시던 두 개의 아파트도 비교해 드렸으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네, 재개발에 투자를 좀 하려고 네,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돼서 네,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고민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느 지역을 좀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방송 보다 보니까 용산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한 2, 3억 정도 가용할 수 있는데 좋다고 네네. 하는 지역은 용산이지만 과연 내가 가진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좀 재개발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지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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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계시는 돈은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래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사실은 재개발로는 핫하겠죠. 앞으로의 또 개발성을 봤을 때도 네. 그 용산을 딱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뭐 재개발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면 좀 어느 정도 다녀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정보 수집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네네. 용산에 2, 3억 갖고 들어가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버거우실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죠? 네. 용산이 전체적으로 막 좀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 용산의 장래성이야 뭐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부동산에 관심 있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네. 일단 그 추후에는 거의 강남의 테헤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게 이제 서울역부터 이어지는 한강로가 되겠고 네. 여기에 이제 뭐 기업들이 계속 쓰면서 계속 기업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위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서계 재개발 지구라든가 청파 1구역 여기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 뭐 원효로 3, 4 그다음 국제업무단지 여기 모아타운 지역 또 후암동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뭐 누가 뭐래도 여기 이제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한남동의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미군 부대 이전 부지들의 개발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늦지 않은 게 그냥 구역이 지금 지정돼 있는 곳들은 사실 2, 3억으로는 꿈도 못 꾸고요. 네. 상당히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아예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곳인데 막연히 그냥 용산이라는 지명 가지고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진짜 오늘 전화를 주신 게 보시면 혹시 청파동 3가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청파동. 네네. 청파동 3가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위쪽에 재개발 구역들이 쭉 1구역, 2구역 신통기획이니 뭐 원효로 1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퍼즐이 딱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쪽에도, 원래 주변이 온통 재개발이 쭉 개발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여파로 인해서 나머지 구역들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옆에도 계속해서 개발이 압력들이 높아지면서 구역들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지정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나중에는 통합으로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네. 심지어 청파동 3가 구역은 아마 인터넷으로도 접해 보실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현장 임장 활동을 한번 가보신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그 모아타운에 대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아타운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주변은 다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구역을 보시면 여기 신광역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은 이제 지정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청파동 3가의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앞으로 뭐 민족공원까지는 그냥 도보로 5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고요. 바로 앞쪽에 뭐 캠프킴 기지라든가,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대한 개발 부지, 그다음에 남영역 앞에 또 이쪽에 보면 업무타운이, 그러니까 아예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될 구역까지 있거든요. 아, 위에는 네. 청파 1구역이 자리하고 밑에는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자리하고 있고. 네, 그 주변도 다 개발. 네, 그래서 여기 자체가 그냥 아예 거대한 개발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안에 빠져 있던 곳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곳이 바로 청파동 3가가 되는 거고, 심지어 모아타운에다가 신청 접수까지 완료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물건 찾기가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도 뭐 여기 임장 활동을 하셔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요 금액 레인지 안에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방송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네. 뭐 전화 끊으시고 나서 다시 뭐 상담 신청을 하시든가 하면 좀 디테일한 얘기는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가진 돈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초기 단계에서 또 어떤 지역에서부터 좀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지역을 좀 일러드렸으니까 아직 임장 안 해보셨던 지역인 것 같아요. 청파동 3가 쪽에도 임장 활동 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좀 전략 세워야겠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뒷번호 218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안양에 위치한 초원마을 부영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안양으로 좀 가볼게요. 소장님, 안양의 초원마을 부영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네, 평촌 지역 내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초원 마을이면 아래쪽에 이 평촌역을 기준으로 부영 아파트가 두 곳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초원 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부영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데 당연히 지금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이틀 지났나요? 지난주 토요일 4월 27일 날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추후에 뭐 노특법이라고 그냥 줄임말로 한번 해보고요. 이 노특법으로 하면 지금 선도지구를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세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이면 바로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이 선도지구에 그러니까 선도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27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30년의 입주를 목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뒤에는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에서 상당히 좀 속도를 빨리 해주면서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선도 지구에 선정이 되려는 기준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통합 재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모는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한 주택 재고량 자체가 지금 30만 가구가
이 정도가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주택들이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5%에서 한 10% 비율로 이 선도지구를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율을 적용할 거니까 아마도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들은 한 서너 곳 정도가 지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규모가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조금 적은 평촌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2곳 정도 아니면 1곳, 그러니까 한두 곳 정도는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키워드가 통합 재건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보시면 좀 확장해서 보면 일단은 아쉽게도 지금 우리 초원마을에 부영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통합에 대한 자격은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옆에 있는 세경 아파트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이거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일단 위쪽부터 보신다고 하면 이쪽에 공장마을이죠. 럭키 아파트하고 성일 아파트가 이렇게 통합 재건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한가람 삼성 아파트니 한양 아파트니 이렇게 해서 또 한 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고 좌측으로 오게 되면 샛별 한양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은하수 한양까지 해서 5단지, 6단지가 통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저 위쪽보다는 위쪽에는 좀 대지 지분이라든가 또 평형대 자체가 소형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재건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평촌 지하철 4호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통합으로 진행하는 게 범계역 아래쪽에 신동아 9단지를 중심으로 한 요 좌측에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성경, 우성 5단지로 있는 구역하고 평촌고등학교 옆에 있는 요 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세 문금이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꿈마을이라고 해서 학원가에 바로 인접해 있고 학업 성취도도 이 귀인중학교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평촌에서도. 여기 보시면 요 꿈마을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민백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요 블럭. 요렇게들이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두 곳 정도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초원마을의 부영은 사실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이 기회에 과감히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선도지구에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선도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면 너무 기회 요인을 상실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임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저는 일단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매도하시고 요즘 서울에 아까 지금 바로 앞에 상담자분께서 전화 주셨듯이 뭐 용산 구역도 괜찮고요. 아니면 서울에서도 더 이제 괜찮은 뭐 더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초기 재개발 지역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향후 3년, 5년, 7년 정도를 대기하시는 게 부영 아파트, 초원마을 부영에서 매달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촌 지역 내에서도 그래도 좀 갈아타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아파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09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겸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전문가님께서 투자해봐도 괜찮다 라고 하신다면 매수 시점이나 유망 지역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은퇴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질문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 그 다음에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다가구 매수는 저는 결론적으로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 주택 가격 뭐 KB 부동산도 좋고요. 뭐 한국 부동산원도 좋고요.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변화를 보면 공동주택 가격들은 지금 모두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은 보시면 서울시 뭐 시장 경기 이런 것보다도요.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냐. 전임 시장이 뉴타운 해제 정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제대로 공급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해서 걱정거리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대량으로 빨리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만족시켜 주는 게 일반 재건축보다는 사실은 같은 면적을 했을 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자체가 훨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급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성비적인 측면에 따졌을 때도 그래서 재개발로 통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분이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도심에다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저층 노후 주택들부터 멸실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니 신통기획이니 공공주택 개발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이런 것들이 다 정비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단독 다가구가 부셔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양도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찬성하는 의견인 거고요. 매수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라고 하죠. 지금 근로소득을 여태 사회에 기여하면서 열심히 노동을 기여하시면서 근로소득을 올리셨던 분들께서 이제 정년퇴임들을 앞에 두시면서 근로소득 자체를 지금 이제 임대소득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수요 대비해서 가수요까지 미래 수요까지 지금 딸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게 좋겠죠. 좋은 것들 다 먼저 선점해 놓고 나면 나는 뒤늦게 쭉정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미래 수요가 쏟아져 나오기 전에 미리 좋은 입지 찾아 들어가서 선점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 그럼 매수 추천 지역?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김종희 소장이 제가 생각하는 매수 추천 쪽은 일단은 주택 가격의 받침은 무조건 일자리예요. 근데 일자리인데 이 단독 다가구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임대 수요가 더 중요시 생각이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고요. 상권에 근무하는 임대 수요,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한 곳.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인근이 되겠죠. 대학가가 될 것 같은데 요런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률 높은 임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으면서 단독 다가구의 몸값 자체가 높아질 거니까 토지 가격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은 그냥 내가 제2의 월급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 거고 토지 가격 상승하는 건 그냥 내 퇴직금 쌓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직장을 얻으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상권 자체에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신림 상권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신촌 상권도 괜찮겠고 저쪽에 건대 입구 쪽에 있는 화양 상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내 중심부 쪽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상당히 임대가 잘 나오는 그다음 이 상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 수요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입구 쪽, 그러니까 서울대가 위치해 있는 뭐 신림동이라든가 뭐 봉천동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중앙대학교하고 또 바로 인근에 숭실대학교가 같이 붙어 있죠. 여기가 붙어 있는 동작구 그쪽 뭐 상도동 일대 이쪽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상권하고도 겹쳐지는데 신촌 대학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연대, 이대, 뭐 서강대 이렇게 신촌 대학가 있는 쪽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없이 뭐 넓게 잡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요 정도의 한 섹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괜찮은 임장 활동을 좀 부지런히 발품팔이 하시고,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재지 마시고요. 이런 물건들을 사실은 요즘이 기회인 거거든요. 한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제2의 직장을 얻으시는 기분 좋은 결과물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다가구 주택의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어떤 지역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지 상권이나 대학가 일러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발빠르게 좀 임장 활동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와 한번 검증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25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도봉구 쌍문동의 한양 7차 아파트 95제곱미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하면서 가격까지 오를 아파트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일단은 상당히 고민되는 게 꼭 거주 겸 투자인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쌍문 한양 아파트 7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쌍문 한양 7차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지금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상담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고유가다 보니까 고환율 이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고물가가 되니까 또 금리 자체도 섣불리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안 좋은 하위 입지에 있는 마이너스 입지 쪽은 더없이 더 마이너스 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상위에 입지에 있는 플러스에 대한 입지들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상위 입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여기 저쪽에 방학역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우이신선설 연장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일단 거주 겸 투자를, 저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긴 한데 여기에 꼭 거주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여기에 이제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거든요. 여기 이제 방학역부터 출발하게 되는 우이신설선 요 노선 따라서 여기 쌍문 한양 7차 쪽보다는 여기 방학 청구 아파트가 있고요. 요 위에 이쪽에서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고 있는 방학 신동아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여기 바로 들어설게 될 건데 둘 다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면서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쌍문 한양 7차보다는 새로 생길 역 쪽으로 좀 움직이셔라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1안, 그리고 2안으로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그 1:1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좋은 유망 투자처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액은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 내외로 해서 뭐 1억 초반대부터 뭐 2억 한 중반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장래성 있는 입지들을 제가 몰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1:1 상담 신청 시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과연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전문가와 함께 그 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